기본학력 퀴즈앤 자료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앤 자료에서는 25개의 국어과 학습에서 꼭 필요한 개념어의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총 1강부터 10강까지 10강이고요. 매 강의마다 2개에서 5개 정도의 개념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목을 보시면 그날 배우는 개념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강에서는 의도와 목적, 추론을 배우네요. 본격적으로 퀴즈의 내용은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배울 개념어, 오늘의 본문, 마지막으로 오늘의 단어 복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오늘 배울 개념어에서는 그날 배우 학습하게 되는 개념어를 짧은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OX 퀴즈나 초성 퀴즈 등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학습해보는 퀴즈로 구성해 두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앞에서 배운 개념어를 짧은 본문에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퀴즈는 보통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 확인 퀴즈와 그 강의에서 배운 개념어와 관련된 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단어 복습에서는 본문에서 제시되었거나 그날 개념 학습을 통해서 사용되었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3강의 경우에는 본문에 나왔던 소모라는 단어와 낭비라는 단어를 학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퀴즈앤 퀴즈쇼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퀴즈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로그인이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제작된 퀴즈쇼를 수정 없이 사용하실 계획이시라면 한글 문서에 실려있는 링크 주소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쇼 찾아보기 상단 쇼 찾아보기를 통해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상황에 맞게 퀴즈쇼를 수정하여 사용하실 계획이시라면 쇼 만들기에서 제작된 퀴즈쇼를 가져오신 후에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쇼 찾아보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색하시기 쉽게 쇼의 제목을 기본학력으로 통일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괄호 기본학력 괄호로 검색하시면 이미 제작된 10개의 강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수정하셔서 사용하실 선생님들 위해서 쇼 만들기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만들기를 클릭하시면요. 이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는 이미지를 하나 설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두시면 퀴즈엔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로 설정이 됩니다. 대신에 제목과 태그는 꼭 입력해 주셔야 해요. 제목은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태그는 꼭 2개 이상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시면요, 이 같은 화면이 나오시는데요. 저희는 기존에 제작된 퀴즈쇼가 있기 때문에 하단 더하기 쇼 버튼을 클릭하셔서 쇼를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어는 괄호 기본 악력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여기 다시 저희가 제작해둔 퀴즈쇼의 목록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강좌를 하나 골라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하나 이상의 강좌를 가져오셔서 통합하여서 하나의 버전으로 제작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인이 뜨면은 다시 닫고 저희가 제작해 놓은 퀴즈쇼가 선생님의 퀴즈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별도의 표지를 다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이 1페이지의 퀴즈쇼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퀴즈엔 화면은 크게 왼쪽에 전체적인 화면이 있고요. 중간에 크게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고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이 오른쪽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페이지를 넘겨가시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좋을지 확인하시고 오른쪽에서 그 내용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초성 퀴즈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OX나 단답형 등으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서 문제를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 맞게 답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정이 끝나신 다음에는요,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OK를 누르시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학생들과 함께 제작된 퀴즈쇼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인 퀴즈쇼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혼자서 문제를 풀게 할 수도 있고요. 동시간대에 함께 모여서 퀴즈를 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학생 혼자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마련하신 그 퀴즈쇼를 보시면 오른쪽에 플레이 버튼과 미션 버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션 버튼을 누르시면 학생이 혼자 접속하여서 아무 때나 문제를 풀 수 있고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학생들이 여럿이 동시간대에 모여서 퀴즈를 풀게 선생님께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혼자 푸는 미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을 클릭하시면요, 선생님이 제작한 퀴즈쇼에 미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상황에 맞게 미션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나 아니면 닉네임을 합본으로 하라고 안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필요하게 할 건지,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 재도전 허용 여부 등등을 선택하셔서 활성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미션 설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퀴즈쇼의 주소와 핀번호가 안내됩니다. 이 내용을 복사하셔서 학생들에게 안내하시면 학생들이 해당하는 미션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안내받은 주소로 접속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학번으로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나면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 학생이 동시에 퀴즈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퀴즈 참여를 원하실 때는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서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시간 현장 플레이를 누르시면 되고요. 원격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퀴즈를 풀길 바라시면 실시간 원격 플레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의 메뉴들은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메뉴를 활성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시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핀번호를 확인하셔서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휴대폰이나 PC에서 핀번호를 입력하고 퀴즈에 입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모든 친구들이 다 들어왔으면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진행자가 되셔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화면이 작다고 느끼실 때는 하단의 네모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오답 보기를 누르시면 잘못 쓴 학생의 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퀴즈가 끝나게 됩니다. 퀴즈쇼를 진행하신 후에 그 결과가 궁금하실 때는 왼쪽에 쇼 진행 결과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설정하셨던 미션과 플레이의 내용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을 눌러보면 어떤 학생이 득점률이 높고 어느 문제에서 정답을 맞췄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종합 현황에서 이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퀴즈 앤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